사랑하는 막강 한국노총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막강 한국노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17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그 뿌리는 20년 전 1987년 막강 한국노총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 12월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었던 방송 언론에서 역사상 최초로 MBC 문화방송 기자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87년 12월 9일 지하식당에 몰래 스며든 46명의 젊은 열혈 기자 가운데 정동영이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고참 기자였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MBC 노조를 결성했고 그 노조는 3개월 뒤에 1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노조로 자라서 방송 언론의 자유의 횃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 하지만 이용덕 위원장의 아픈 지적처럼 아직도 우리의 정치, 경제사회, 노동의 문화 속에, 기업의 문화 속에 노동 배제의 관점과 철학, 정치 지도자들의 노동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관점의 존재, 이것을 척결하고 노동이 당당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옷장사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가 대통합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동대문의 평화시장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옷보따리를 맡긴 그 아주머니,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저를 얼싸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이면 옷보따리를 맡기고 오후 4시쯤 가게에 와서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평화시장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청년 정동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그 얘기에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산 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의 모태가 됐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점에서 가족 행복 시대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비서실장 조성준 전 의원님, 노사정 위원장, 또 김영주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모두 여러분의 노동 동지가 아니었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가족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노총 출신은 아니지만 MBC 노동조합원 출신 박영선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한국노총 가족이었기 때문에 제 연설 도중 옆자리 배석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넉넉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한국노총의 노선, 특히 이용덕 위원장이 올바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제시한 3대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사회통합적 조합주의 운동,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동행 참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약자와의 연대와 통합, 이것이야말로 다음 대통령이 바로 노동계와 협력해서 열어가야 할 노동평화 노선이요, 그리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통합 노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투표에서 지지 후보를 가리기 위해서 노총이 텔레비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거절로 텔레비전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TV 토론을 거절했는지,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는지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체제를 통해 노사 동반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사 양측에 대해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준법 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쟁의에 대한 행정 권력,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율 해결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가 독점해온 노동행정의 노사단체 이관, 고용보험 운영 등의 노사단체 참여,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 노동교육 등의 노사단체 자율 운영을 보장하고 노사발전재단, 노사정위원회 등의 대화체제를 강화해서 자율, 책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구매율을 OECD의 평균 수준인 25%까지 축소하고 취약 근로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안착시키고 상시고용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과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파견, 용역, 특수고용, 이 같은 간접고용, 무분별한 확대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고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정 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 시정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직업훈련 참가율을 셋째, OECD 평균 수준인 3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30, 40대 세대 직업훈련 평생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서 평생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업체, 지역단위 컨소시엄 등 직업훈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직자에 대한 맞춤형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OECD 국가 평균의 직업훈련 참가율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ARS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제가 왜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책과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인다면 현재 고용 안정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 걱정과 함께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항인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는 정동영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제정해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서, 왜냐하면 2011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여성인력,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인구 적극적인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대안입니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새벽에 평화시장 들러서 당사에 가기 전에, 국회에 가기 전에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노총 중앙본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노총과 협력해서 연대해서 노동 배제가 없는 세상, 노동자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가족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저의 염원과 포부에서 비롯된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후보 가운데는, 정치 지도자 가운데는 노조라고 하면 겁먹고 또 노조 설립을 방해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노조 설립을 경영자와 기업가들이 두려워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 노조를 설립할 때 압력과 압박을 받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함께 노동 참여의 세상을 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이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후보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다면 17대 대통령 정동영이와 함께 노동계의 평화와 삶의 질 개선을 여러분 정동영이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